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의 사연자님은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사연은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된 따끈따끈한 30대 새신랑입니다. 사실 저는 비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생각이 없는 편이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 누구를 봐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까지 제가 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변하더군요. 제 운명의 여인은 바로 요가 선생님이었습니다. 30이 넘을 때까지 취미생활이라고는 없었던 저였는데 주변 친한 동료들을 보니 골프를 치거나 사내 축구 동아리 같은 걸 하기도 하길래 저도 뭔가 시작해볼까 싶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요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몸도 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 오셨어요. 요가가 몸에도 너무 좋지만요. 사실 정서적인 면에서도 무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고 간 요가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외모도 무슨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우아하게 생긴 것도 모자라서 성격도 워낙 차분하고 조용조용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도 워낙 시끄러운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축구, 야구 이런 것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았죠. 특히나 경쟁이니 싸움이니 이런 건 아주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죠. 그런 이야기를 요가 선생님에게 하자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해 주더라고요. 저도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웬만한 건 화를 속으로 삼키는 편이에요. 차라리 참는 게 낫지 싸우는 거는 더 싫더라고요. 너무 속으로 참기만 하셔서 매일 요가를 하시는 거였군요. 저는 농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선생님의 말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게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항상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기만 한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헤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딘가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살고 있었는데 딱 요가 선생님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요가 선생님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와 수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학원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에게 호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음 주부터 선생님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그만두신다면서요? 저는 다른 분 말고 계속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혹시 다른 학원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강사로만 일한 지 좀 오래돼서 얼마 전부터 따로 학원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 오픈하는 학원은 거리가 좀 멀어서 회원님이 다니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역시나 조용조용 차분한 성격답게 선생님은 애둘러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기존 회원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멀어도 꼭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한 번 더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인 연락처를 받는 데까지 성공했죠. 새로 학원을 오픈하면 꼭 연락 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여러 번의 연애 실패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도 결혼 생각은 없다, 혼자 살 거다, 이런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런 뜨거운 감정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요가 선생님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워낙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만나자라는 식의 적극적인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오픈한 요가 학원이 이제 좀 정리가 됐다면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놀러 오라고요. 저는 더는 주저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바로 예쁜 화분을 사서 학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요가 학원까지 새로 등록을 했어요.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했어요. 차로도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반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감기에 걸린 날도 폭설주의보가 내린 날도 빠지지 않고 요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선생님도 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죠. 그래도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이 통하긴 통했나 봐요. 저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제 고백을 받아준 요가 선생님과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어떤 연인이든 무조건 싸우게 된다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싸우질 않았죠. 저희에겐 전혀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늦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매일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절대 결혼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냐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형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네 형수랑은 아주 다르게 보여서 다행이다. 알지? 너희 형수 같은 여자만 아니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찬성인 거. 알지. 나도 형수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절대 싫어. 너희 형도 애만 아니었으면 어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애랑 결혼했겠니? 아주 내가 네 형만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다니까. 제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일찍 결혼해서 벌써 조카가 중학생이에요.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형수를 처음부터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연애할 때도 반대하셨죠. 형과 형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 셋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아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형수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며 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다니던 걸 보셨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형과 형수가 연애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사실 형하고 형수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었거든요. 형은 동네에서 유명한 수재였고 형수는 날라리도 그런 날라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당시에 4년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형수는 고졸에 직업도 없이 매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기준만 가지고 형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수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 만큼
학창시절 내내 유명한 문제아였거든요. 저와 부모님은 형이 도대체 형수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만나다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돼서 철이 든다고 해도 학교 다닐 때 버릇이 어디 가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웬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둘이 헤어지길 바라고 있던 마당에 형수가 글쎄 형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둘이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그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형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니 책임을 지겠다며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형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오빠가 같이 오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빠랑 애 낳고 결혼하고 살겠다고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임신한 애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떡해. 물론 무섭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아줌마 도움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오빠 아이니까 수술할 돈만 좀 주세요. 저 이 아이 못 낳아요. 저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뭘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저희 형이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진짜 나쁘거나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형수랑 결혼하겠다고 마구 조르더라고요. 엄마, 얘가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만 시켜주면 저희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오빠, 난 애 못 키운다니까? 그냥 수술할 거야.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키울게. 그러니까 너는 애만 낳아줘. 형은 도대체 저런 답없는 날라리가 뭐가 좋아서 저러는 걸까 싶을 만큼 멍청해 보였습니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린 마음에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핏줄을 배에 품고 있다는데 부모님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에 너무 어릴 때 결혼까지 해서 그런지 형과 형수는 사실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친구 사이에 가까워 보였어요. 형이 결혼 초반에는 조카를 낳고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저 이렇게 함께 3, 4년 정도 같이 살았었는데요. 어른들이 계시건 말건 어디서나 서로 말도 함부로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애 재워놓고 나갈 거였으면 말을 하고 나갔어야지. 애 혼자 두고 나갔다 오는 엄마가 어디 있냐? 집구석에 있으면서 애가 울면 네가 바로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잠깐 슈퍼 갔다 온 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잔소리까지 들어야겠어? 거기다가 당시에는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때라 직업도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하루 종일 둘이 집에 붙어서 시도 때도 없이 싸우더라고요. 그때 형과 형수가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을 정도였어요. 결혼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형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이도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돼서 혼란스럽기도 했겠죠. 사실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형수의 행동은 가끔 보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도가 지나쳤어요. 형과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니 물론 친구처럼 지낼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도 형을 무슨 동네 친구처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야, 내가 얘 젖병 닦으면 무조건 소독기에 넣어놓으라고 했지? 왜 멍청하게 맨날 까먹는 건데?
그런 머리로 언제 공부해서 공무원 되겠냐? 너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한테 야가 뭐니 야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멍청하긴 뭐가 멍청해. 너는 고졸이어도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명문대에다가 엄연히 7급 공무원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보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애 젖병도 하나 제대로 닦지를 못하는 걸까요? 얘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공부하는 애한테 왜 자꾸 젖병을 닦으라고 시키니?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애만 낳아주면 애는 저 인간이 알아서 다 키워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준 건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형수, 아무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까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해요. 너는 빠져.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장가도 안 간 게 끼어들고 있어. 사실 저도 형수를 형수라고 부르기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부르다가 이제 와서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야, 너 이렇게 불렀죠. 뭐 사실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인 남편한테도 야, 너 하며 멋대로 부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꼬박 3년을 함께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루도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형이랑 형수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살기도 힘들었을 테니 더 그랬겠지만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형수 때문에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름이면 덥다고 배꼽이 훤히 보이는 나시티에 속옷처럼 생긴 짧은 바지만 입고 돌아다니기 일쑤여서 저나 아버지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형수와 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또 형수 때문이더군요. 형수가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내가 너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고 시댁에 들어와 사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예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아버지의 말씀에 놀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의 얼굴을 봤더니 글쎄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눈가에는 멍까지 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아니 이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제 속을 긁잖아요. 남편이 속상하면 친구들하고 술도 좀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렇다고 주방에 물건들까지 다 깨부수고 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놔? 너는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니? 엄마, 내가 지금까지 쪽팔려서 말을 못했는데 글쎄 이거 처음 아니야. 엄마 며느리 완전 상습범이라니까? 뭐? 내 아들 얼굴에 손댄 게 처음이 아니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디 집안의 가장한테 얼굴에 손을 대?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생활비도 한 푼 못 벌어오는데 가장은 무슨 가장이에요? 그런 주제에 시험 떨어져 놓고 친구들하고 밤새 술 먹고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는 너도 애 엄마라는 애가 툭하면 애 나한테 맡기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진탕 먹고 취해서 들어온 게 어두 한두 번이냐? 그런데 내 아들은 지금까지 몇 년 공부만 하다가 시험 떨어져서 속상해서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네가 감히 이 난리를 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뭐.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형이 친구들하고 술 좀 먹고 들어왔다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주방 집기들까지 몽땅 다 바닥에 던지고 싸운 것도 모자라서 형수는 형한테 집히는 대로 던지고 달려들고
머리통을 갈겼다네요. 눈 바로 옆에 시퍼런 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처럼 아주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지고 볶고 살다가 형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해에 부모님은 곧바로 형과 형수를 내보냈습니다. 집까지 사주면서 말이죠. 그래도 집에서 나가서 세 식구끼리 살고 나서는 형수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에 따르면 형수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고 싶다면서 얼마 전부터 베이킹 학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빵이며 쿠키도 자주 만드는지 가끔 가져다 주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형수가 만든 거예요? 와, 형수가 차려주는 밥도 한번 못 얻어먹어봤는데 이렇게 근사한 걸 얻어먹네요. 아유, 도련님도 왜 자꾸 옛날 이야기는 하고 그래요. 나도 이제 명색이 7급 공무원 와이프에다가 애도 다 컸는데 좀 점잖아 보여야죠. 얼마 전 제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철들어서 남편한테 손찌검하거나 물건 같은 것도 안 던지고 시부모님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그런 몰상식한 짓은 안 한다고요. 저는 사실 형수 말이 믿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카도 대학생이니 형수도 조금은 변했겠지 싶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식사 자리에서 만난 형수는 정말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옷차림도 많이 얌전해지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도련님은 매일 결혼 안 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절대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미인이셔서 홀딱 넘어가셨구나? 형수는 예전에 주방에서 남편한테 냄비며 접시며 마구 던져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우아한 모습의 사모님처럼 하고 앉아서 좋은 손윗동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일만 하고 살아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형님이 결혼 선배시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동서가 생겼으면 했었는데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봐요. 사실 형수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빨리 낳아서 그렇지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형과 저랑은 연년생이었고 형수가 저랑 동갑이었으니 여자친구보다 3살밖에 많지 않았죠. 그런데 워낙 외모 자체가 세게 생겨서 그런지 나란히 앉아있는데 제 여자친구보다 형수가 한 10살은 많아 보이더라고요. 같은 30대인데도 전혀 달라 보였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도 신기했는지 연신 제 여자친구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이라 그런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얼굴이며 목이며 주름이 하나도 없어. 20대라고 해도 믿겠어. 그러게. 여보, 자기도 요가 한번 해봐. 요즘 가게 하면서 매일 케이크에 마카롱에 단 거 먹어서 살쪘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잖아. 요가가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몸매의 군살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학원에 놀러 오세요.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수업도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한번 놀러 갈게요. 제가 아는 형수라면 형이 살 얘기를 꺼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며 큰 소리를 내게 뻔했는데 확실히 형수가 변하긴 했나 봅니다. 최근에 시작한 디저트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손님들 상대하고 하면서 철이 좀 들기는 들었는지 웬일로 차분하게 표정 관리도 할 줄 알더라고요. 하긴 형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진작 그랬어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말 그대로 꽃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게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도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내에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2달이 넘도록 생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 것 같았지만 저는 임신보다도 오히려 아내의 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임신이 아닌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저는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기 폐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혹시 최근에 크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만약 스트레스 때문이면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생리 유도조사 맞으시고 몇 주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산부인과에서 아내는 조기 폐경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폐경이 빠르다고는 하는데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아내가 베란다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날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이후 아내는 컨디션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니 아파 보이기까지 했죠.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폐경이면 어떡하지? 당신 닮은 아이 하나 못 낳아보고 정말 여자로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여잔데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긴 왜 끝나. 사실 저는 결혼 생각만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생기면 당연히 낳겠지만 만약 생기지 않아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를 원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내가 걱정돼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특별한 일은 없다면서 그냥 학원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 함께 운동도 하고 일도 조금 쉬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한 대로 결혼 1주년 여행을 아내와 떠났어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 가는 여행이라 그런지 저도 설레더군요. 이번 여행은 무조건 쉬고 오자 싶어서 온천으로 여행을 갔어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1년 동안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느라 둘 다 제대로 쉰 적도 없더라고요. 오래오래 둘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부터라도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즐겁게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글쎄 아내가 갑자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한다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해줘. 저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까지 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다가 왔는데 뜬금없이 이혼이라뇨. 아무리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는 않았다지만 저희 부부처럼 금슬 좋은 부부는 어디에도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후회가 될 만큼
하루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내도 자주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설마 병원 다녀온 것 때문에 그래? 나는 정말 상관없어. 알잖아. 난 평생 당신만 내 옆에 있어주면 된다니까. 제 말에도 아내는 말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아니면 당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때문도 당신 때문도 절대 아니야.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속 터지게 이럴 거야? 당신이 어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혼 얘기까지 꺼낼 사람 아니잖아.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사실은 당신 형수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소리로 겁을 주기는 했었는데 그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더니 이제는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저를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머리가 다 띵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형수가 아내에게 이상하게 굴기는 했다네요. 그런데 굳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별거 아닌 일이라서 아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처음 부모님과 형 부부에게 제 아내를 소개했던 식당에서 부모님과 형이 제 아내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셨었어요. 형수는 그 자리에서는 분명 별말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글쎄 아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굳이 따라왔다더라고요.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민망하게 했답니다. 수술 어디 했어요? 눈은 티가 많이 나서 알겠는데 코는 긴가민가 한 게 혹시 주사 맞은 거예요? 아, 그래 보여요? 아닌데 저 성형수술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럼 보톡스만 맞아요? 아님 필러? 그것도 아니면 그냥 원래 얼굴이 좀 인조인간같이 생긴 스타일인가? 네? 인조인간이요? 뭐야? 기분 나빠요? 뭐야, 완전 무섭다. 아까 우리 시부모님이랑 도련님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 하더니 바로 정색하네? 우리 예비동서 은근 성깔이는 게 딱 내 스타일이네. 아내는 워낙 오랫동안 요가학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회원들을 다 만나다 보니 여자들의 묘한 신경전 같은 것에도 익숙하답니다. 그런데 형수와의 대화와 첫인상은 어딘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답니다. 뭔가 자신이 손윗동서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사람이 좀 자기 멋대로인 사람 같았대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그날은 처음 만난 자리였고 어른들도 계셨으니 아내도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진짜 시작은 결혼 직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부터였답니다.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은 워낙 시간이 늦어서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여행에서 사온 선물들을 들고 저희 부모님 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형이랑 형수는 저희가 그 전날 올 줄 알았는지 미리 부모님 댁에서 하루 잤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공항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 일로 형수가 아내에게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답니다. 동서는 나이를 헛먹었나 봐? 아니면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어? 동서랑 서방님 신혼여행에서 오는 날 우리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시간을 잘 체크해서 미리 알려줬어야지. 내가 뻔히 시댁 와 있는 거 알면서
동서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자고, 나는 어제 괜히 일찍 와서 기다리느라고 시댁에서 잠까지 잤잖아. 죄송해요, 형님. 그쪽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됐어요. 저는 오빠가 부모님께 미리 연락했다고 하길래 당연히 알아서 한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눈치가 없는데 도대체 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또 이렇게 눈치 없이 굴면 그때는 말로 안 끝나. 알았어? 그 당시만 해도 아내는 도대체 이 일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으면서도 자신보다 결혼 선배인 형수가 얼마나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싶어서 이해하고 넘어갔답니다. 제 아내이지만 정말 답답하리 많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라도 저에게 말을 했어야지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라도 알았으면 제가 형수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동서지간끼리 사이 안 좋으면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자기들 식구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었다고요. 저야 사실 오랫동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지만 아내는 저와 달랐습니다.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처음 요가학원에 취직했을 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거동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을 꼬박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면서 지낸 것이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고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 저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가 더 운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워낙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데도 학원을 새로 오픈했을 때 용기를 내서 제게 연락을 했던 거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면이 다 좋아서 마치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언제나 가족들의 정이 고팠대요. 그래서인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르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새로 만든 가족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웬만하면 어떻게든 자신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참을 게 따로 있지. 내가 우리 형수를 아는데 절대 그 정도 가지고 끝낼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신혼여행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렇고 아내가 형수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기는 했었어요. 아내야 워낙 평소에도 말이 없고 차분하다 보니 티를 내지 않아서 조금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날이 한두 번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은 만날 때마다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는 못 참겠답니다.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울 만큼 천성 자체가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이랍니다. 그날은 조카 생일이었어요. 조카 생일이면 원래도 가족들끼리 형수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그날은 형수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참석하질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가질 못하니 아내에게도 선물만 보내고 가지 말라고 했죠. 다음에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생일이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가족 행사인데 가서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수가 하는 디저트 가게에도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조카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생일 선물을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살뜰하게 챙기지 못하는 우리 집 일까지 항상 마음 써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일이 벌어졌더군요. 다른 가족들이 오기 전에 아내는 먼저 도와줄 게 있을까 싶어서 요가 학원까지 일찌감치 문을 닫고 형수네 가게로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가게에 온 조카가 형수를 도와주고 있었대요. 가게에 파는 케이크며 마카롱도 예쁘게 진열하고 손님 접대도 잘하고 설거지까지 돕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다네요. 그래서 조카가 학교에 가고 나서 아내는 형수의 설거지를 도와주며 칭찬을 했답니다. 형님 닮아서 손이 야물고 일도 너무 잘하네요. 나중에 가게 물려줘도 되겠어요.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닮으면 안 되지. 나 닮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남친 생겼다고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뭐 재수없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요즘 세상에 뭐 어때요. 연애 많이 하면 좋죠. 형님도 일찍 결혼하셔서 얼마나 좋아요. 일찌감치 저렇게 예쁜 딸 다 키워놓으셔서 친구 같고. 저는 사실 일찍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틀렸죠. 그래서 형님이 너무 부러워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 알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글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손으로 바로 제 아내의 뺨을 갈겼다네요. 실실 쪼개면서 사람 매기는 거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나더러 지금 고졸에 사고쳐서 애기 낳았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말했지? 내 딸은 나랑 다르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내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까칠하기만 한 형수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어서 한 이야기였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이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커서 사실 엄마가 꼭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형수가 부러웠대요.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형수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너, 내가 말했지? 나 건드리면 말로 안 끝난다고.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 기분 잡치게 하는 거 그거 맞을 짓이야. 알아? 아내는 너무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형수는 쉬지 않고 화를 냈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리고 말도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잠시 후 도착한 저희 부모님이랑 형, 그리고 조카 앞에서는 형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었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뒷정리를 할 때도 아내에게 다가와서 겁까지 줬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아는 척 잘난 척만 했단 봐. 고무장갑 싸대기 정도로는 안 끝날 테니까. 그리고 이 설거지는 동서가 다 하고 나와. 난 우리 딸내미 사진 찍어줘야 해서 바쁘니까. 그날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카 생일 파티를 잘 치르고 왔다면서 형수가 준 쿠키까지 먹으라고 꺼내줬었어요. 혼자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저 스스로에게마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나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명절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그날 아내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조카가 이번 학기 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와 부모님이 형수를 좀 놀렸거든요. 조카가 형수는 안 닮아서 다행이라는 식의 농담이었죠. 사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도 가끔 하던 농담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게
저는 재밌어서 더 놀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수보다 아내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여보, 형님 무한하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원래 아무리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도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 학창시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는 원래 예전부터 자주 해서 몰랐네. 형수, 나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이제 하지 말까요? 에이, 동서도 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이런 건 그냥 농담이에요. 아무튼 동서는 진지하다니까. 그리고 서방님도 참, 내가 공부는 좀 못했어도 졸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아무튼 농담도 잘해. 당시엔 서로 웃으며 넘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와 형수 사이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형수가 아내에게 또 괜한 꼬투리를 잡으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형수가 유독 예민하게 구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예전에도 형수가 형과 싸울 때 보면 항상 이유는 같았죠. 형이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저희 부모님이 형과 형수를 비교할 때마다 버럭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학창시절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했던 만행들이 있으니 자신도 버거웠겠죠. 자기 딴에는 철없을 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나 형, 부모님까지 형수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혹여나 조카가 알게 되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형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조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이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좀 유난하다 할 정도로 조카를 품에 끼고 살았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모를 때라고 해도 아이가 생겼을 때는 무섭고 귀찮다고 지우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수술 비용이나 달라 할 땐 언제고 막상 낳고 나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좋은 엄마인 척 굴더군요. 네, 뭐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애써 이해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니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달랐습니다. 감히 제 아내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손까지 대다뇨. 아내 혼자 1년 동안 끙끙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형수, 아니 이 양아치 같은 년이 어울리지 않게 케이크나 굽고 마카롱인지 뭔지 쪼물딱거리길래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더니 결국은 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 앞에서는 숨기고 어디선가는 만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 미친년에 대해서라면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진작부터 형이 사귄다고 할 때부터 말렸었습니다. 그년이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알면 저희 부모님도 아무리 애가 생겼다고 해도 결혼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저는 형수의 과거에 대해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벌은 난 못 준다더니 아직도 그 나쁜 손버릇을 못 고친 거였어요. 버릇도 버릇이었지만 어디 감히 제 아내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곧바로 아내를 꼭 안아주며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년을 아주 아작 내버리겠다고요. 물론 아내는 울며 불며 저를 말렸지만 이번 일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제대로 복수조차 하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친년을 잡으려면 똑같이 미친 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형네 집으로 향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전 열심히 활동했던 싸이월드까지 접속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하냐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저는 배달 어플이란 배달 어플에 다 들어가서 형수가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 후기란에 아주 친절하게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가게의 대표를 고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서 해도 모자랐습니다. 사실 형수와 저는 어린 시절에는 잘 어울려 놀았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도 가고 저희 집에 놀러와서 과자도 먹고 비디오도 보면서 놀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형수는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어느새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일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형수는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애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수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빵 셔틀이라고 해서 같은 학교 친구 한 명을 지정해놓고 매일 빵을 사오게 하는 건 보통이었고 매일 애들 돈도 뺏고 메이커 운동화나 잠바도 뺏어서 자기 옷처럼 입고 다니곤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대학 때 형이 형수랑 사귄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도시락이라도 싸서 형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보여주려고 당시 주변 아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형수 일진 때 사진을 받아 저장해둔 사진이 제 컴퓨터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형이 형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어 차마 보여주진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형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애들 중 제가 아는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연락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후기에 다 적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제 딴에는 제가 나서서 형과 형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참았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말리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잠시 뒤 배달 어플 후기에는 무섭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 앞에서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불매합니다. 저도 불매 참여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장사하게 해선 안 돼요. 요즘은 세상이 참 빨라요. 제가 쓴 글이 어느새 동네 커뮤니티며 맘카페에 다 올라갔더라고요.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수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가게에 지금 난리가 나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똥줄이 타는지 한시라도 빨리 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형수, 배달 어플 후기랑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에 그래요? 그 글 작성자 이름 아직 확인 안 했나 봐요. 네? 뭐야? 작성자 이름. 야! 너 이거 네가 쓴 거였어? 너 이 새끼 너 미쳤어?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역시나 곧바로 본색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시 뒤 제 연락에 형은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씩씩거리며 형수가 들어왔더군요. 너 이 새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뭔데 내 가게 후기 글에 그딴 글을 올려? 뭐야, 요새 잠잠하더니만 둘이 또 왜 이래? 형,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나 형수 고소했어. 며칠 뒤에 집으로 고소장 날아올 거야. 형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형수, 내가 깜빵에 넣을 거야. 형수가 내 와이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손까지 댔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그년이 그래? 내가 지를 때리고 괴롭혔다고? 증거 있대? 증거 있냐고? 당연히 있죠.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당시에 병원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과 병원 기록 진단서를 형과 형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녹음해놓은 파일도 들려줬죠. 녹음 파일 속 형수는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일진 버릇이 그대로더군요. 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재수씨 때렸어? 자기가 정말 그런 거야? 인연이 언제 녹음까지 했대? 아니 여보, 내가 동서를 괴롭힌 게 아니라 자꾸 은근히 나를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알잖아, 나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형수는 여전하네요. 예전부터 애들 괴롭히고 일진짓 한 거 나한테 증거 다 있어요. 형 내가 톡으로 보내놨으니까 다 확인해봐. 그리고 나 이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 보여줄 거야. 보내! 어차피 우리 시부모님이야. 나 개차반인 거 어차피 다 아니까 상관없어. 역시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이거는 어때요? 우리 귀여운 조카 번호가 어디 있더라? 뭐? 너 미쳤어? 안 돼! 애한테 보내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형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굴더니만 제가 조카 이름을 꺼내자마자 확연히 표정이 달라지더니 놀라 무너지더군요.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안 되겠다. 그냥 사진 보낼게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봐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내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저도 조카까지 볼모로 잡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같이 되먹지 못한 인간한테 약점이라고는 조카 말고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형수가 진심을 담아 제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아내가 받아준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쓴 후기도 지워주고 조카에게도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형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변하려고 했었는데 옛날 버릇을 못 고쳤나 봐.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동서한테 한 짓 전부 다 너무 잘못했어. 동서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뭐든지 할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만 비밀로 좀 해줘.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은 아시네요. 전 다신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집에도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 이후 형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사과고 뭐고 받아주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과 형수는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형은 한창 사춘기인 조카 때문에 이혼은 고민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형수와는 일절 만나지 않겠다고 가족들 모두에게 선언했어요. 부모님에게도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설명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하시며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제 아내와 제가 편한 대로 하라고 해주셨어요.